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2015년 5월 10일 CAT 1급입니다. 1급. 이제 이번 달은 2교시 문제를 풀 겁니다. 일단 제가 이제 매달 기출문제가 공개가 되면 1교시나 2교시 번갈아 가면서 하죠, 매달. 많이 보신 분들은 알 텐데 하나만 풉니다.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이런 요청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제가 1교시를 풀었으면 2교시 문제 풀이도 올려주세요 라고 이제 이제 요구가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이제 두 개를 다 올릴 수도 있잖아요, 한 번에 올릴 때. 1교시, 2교시. 근데 그러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제 제 영상을 보고 어떤 풀이의 해법을 알았다고 한다면 이제 CAT 시험 많이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교시와 2교시는 방향의 차이라든가 그런 이제 약간의 조건의 차이일 뿐이지 난이도를 똑같이 맞추기 위해서 같은 형태예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적용되는 응용 기술 이런 것들이 다 똑같아요. 단지 이제 방향성이랑 치수가 달라지는 거니까 뭐 기준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변경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모두 다 알려달라고 하시면 솔직히 지금 학습을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응용력이 전혀 안 생기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 영상을 보고 어떻게 학습을 하고 계시냐면 그냥 제가 하는 거를 순서대로 외우고 제가 알려드린 답을 생각 없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하시면 도움이 안 돼요. 최대한 본인 스스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시험 때 이제 매번 문제가 다르게 나오는데 시험장에 제가 따라가서 요건 이렇게 해요 알려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풀이를 하는 그 방법, 그 순서 그 자체를 그냥 외우거나 아니면 거기서 제시되고 있는 답을 외우는 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응용력 자체를 키우려면 제가 이제 어떤 원리로, 그래서 제가 영상이 좀 길잖아요. 물론 사설을 떨어서 긴 것도 있는데 뭐 제가 다른 거 기능 설명하는 쪽에서 가서 보셔도 아시겠지만 다른 강사님들은 뭐 1, 2분에 끝날 거 저는 1시간, 2시간 하잖아요. 왜냐? 그 기능의 기본적인 원리를 파악을 해라 라는 취지에서 최대한 원리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하죠. 중요한 건 그거예요. CAD든 이게 2D CAD든 3D CAD든 다 중요한 거는 뭐 순서, 명령어를 사용하는 순서, 뭐 라인을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점을 어디를 찍고 뭐 이런 순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기능을 실행을 했던 어떤 선을 그리든 거기에 활용되고 있는 원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걸 이해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걸 내가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해서 응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가. 조건이 달라져도 똑같은 기능을 사용해서 그려야 되는 부분이면 내가 응용해서 할 수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본인 스스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한 개의 교시만 풀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제가 하는 걸 봤으면 나머지는 응용을 해서 하셔라. 왜냐면 같은 원리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한 개 교시를 보셨으면 이제 나머지 교시는 본인이 응용해서 풀 수 있을 정도로 하셔야 된다. 그렇게 학습해야 되니까. 뭐 답이 잘 안 나오실 수도 있어요. 제 영상을 보고 1교시 걸 보고 2교시 게 난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데, 그러면 답이 나올 때까지 하세요. 본인이 뭐 머리를 짊어지고 그냥 끙끙거리면서 이렇게 하니까 안 되네, 다시 영상 뭐 1교시 거 다시 보고 이 사람 저렇게 했었구나. 그러면 2교시 거 다시 보면서 본인이 생각하면서 저걸 여기다 어떻게 응용해서 녹여야지,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하셔야 돼요. 결국 여러분들이 이 소프트웨어 가지고 뭔가를 하신다는 거는 남이 뭘 알려줘서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여러분들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순간,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누가 알려준 순서를 따라가지 않고도 혼자서 그 순서를 정하고 할 수 있는 순간 이 소프트웨어를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에서 원하는 사람도 그런 사람들이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좀 학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어떤 강사님들은 내 영상 뭐 4분짜리 보면 이 4분만 보면은 다 끝납니다. 아니요, 그거 절대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그거는 그 사람이 보여주는 게 4분인 거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오토캐드 몇 분 완성, 10분 완성, 전산응용 기계지도 기능사 3시간 완성. 그런 거 없어요. 안 돼요. 그 사람이 그냥 그 영상을 찍은 시간이 그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어그로죠, 어그로. 어그로 끄는 건데, 저는 이제 그러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제 영상들 제목 보면 그냥 몇 분 완성 그런 얘기 절대 안 해요. 왜냐하면 그 몇 분이라는 거, 어떤 기능을 확실하게 본인이 익히는 게 얼마가 걸린다라는 거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말 그대로 1, 2분 만에 익히고요. 그 개념을 파악을 해요. 그리고 응용까지 해요. 1, 2분 만에.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거를 몇 달을 배워야 돼요. 그래야지 돼요. 그래야지 그걸 쓸 수 있게 돼. 이건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그럼 대부분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긍정적인 마인드로 나는 빠른 축에 속할 거야. 그건 모를 일이죠. 빠른 축에 속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 빠른 축에 속하지 못한 거. 내가 어떤 기능을 익히는데 빠르게 습득하지 못하는 게 잘못된 거냐 창피한 거냐? 아니에요. 그렇진 않아요. 그냥 그걸 학습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릴 뿐이에요. 남들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오래 걸리니까 좀 시간을 좀 길게 잡고 공부를 해야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는 거죠. 자, 어쨌든 시작부터 이제 사설을 떨게 됐는데 진행하죠. 빠르게.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지금 영상은 이제 5월 10일 2교시 문제 첫 번째죠. 예, 형상 수정하고 최적 산출하는 것까지 해서 할 겁니다. 자, 템플릿은 늘상 소개하던 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안내 문구 없고 뷰 타이틀 작성하는 타이틀 블록이 없습니다. 없이 제공이 됐어요. 그러니까 시험 때는 그런 게 있다라는 걸 알고 하시면 되겠죠. 뭐 옆에 있는 도면하고 이제 틀린 부분을 찾는 거니까 일단 얘는 필요 없으니까 시작하면 여기 이제 뭐 써 있겠죠. 시험 때는 확인 사항을 다 확인을 하고 이상이 없으면 선택하고 델리트 지우고 시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치수 수정이 들어가야겠죠. 자, 일단은 여기서 108이라는 거리를 저걸 측정을 해야 되는데 DLI 평면도에서 여기서 얘의 센터가 이렇게 딱 나오죠. 오스랩이 자동으로 나와요. 센터 잡아서 딱 하면 108 그쵸? 그러면 이제 요건 맞는 거예요. 이 거리는 맞다. 맞다라는 걸 잘 기억하시고 자, ESC 맞으니까 그냥 치수기 말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23 23은 이제 DAN 각도죠. 네, DAN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선택해서 기입할 수는 없을 거예요. 왜? 수직선이 없잖아. 그렇죠? 그러면 엔터를 한번 더 치고 뭘 해야 돼요? 정점 지정으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 여기서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여기 F8 직교 킨 다음에 이쪽으로. 이때는 뭐 0.1mm를 띄우니 뭐 1mm를 띄우니 필요 없어요. 그냥 대충 그냥 수직하게 내려와서 클릭하고 이렇게 뽑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아니네 12도네 다르죠. 네, 무려 이제 11도가 차이가 납니다. 11도가 차이가 난다 라는 걸 파악했고,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여기 파악됐으니까 바로 돌리냐, 한 가지 더 파악해야죠. 54 그쵸? 54는 이제 얘하고 얘잖아요. 그러면 이제 DLI DAL로 할까요? DAL 해가지고 자, 여기서 쉬프트 마우스 오른쪽 직교 해가지고 땅 찍었을 때 54 요게 54가 나오고, 중요한 건 여기서 한 가지 더 봐야 되는 게 얘의 치수 보조선이 지금 여기 그려져 있는 형상이 가지고 있는 선과 정확하게 일치하느냐도 확인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물론 여기서 이제 눈으로 봐도 이 선과 이 선이 평행해 보여요. 평행해 보이는데 혹여라도 얘의 각도만 변경이 됐고 얘의 각도는 변경 안 했을 수도 있잖아요. 상황은 두 가지예요. 두 개의 각을 같이 변경을 했던가, 그렇죠? 근데 거리는 유지가 된다든가. 근데 원래 하나만 바꾸면 거리가 유지되긴 힘들어요. 아마 이제 이 치수가 무한소수가 나왔을 건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 치수 보조선이 정확하게 양쪽 다 일치하는지까지는 확인을 하셔라 라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됐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결국 지금 이 선과 이 선은 완전하게 평행하다는 얘기다. 즉 이제 각도를 돌릴 때 여기서 이 각도를 확인을 했다 그래서 섣부르게 이제 얘만 먼저 돌려버리면 얘는 이제 저 멀리 미궁으로 가는 거죠. 어느 나라에 있지? 저게 어떻게 된 거지? 이렇게 가버리는 거니까 지금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건 뭐다? 이면하고 같이 돌려야 되는구나. 그렇죠? 같이 돌려야 되면 기준이 어디냐? 기준. 중요한 거. 기준. 그러면 이제 아까 보면은 생각을 해보면 얘가 맞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얘의 중심 여기 어딘가에 있겠죠. 이 중심에서부터 요 끝까지의 거리가 맞으니까 이 거리에는 변화가 있으면 안 돼. 이 거리에는. 그러면 여기를 축으로 돌면은 여기를 축으로 이제 돌게 된다. 각도를 키우기 위해서 그럼 이렇게 돌 거예요.
그러면 이 거리가 벌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여길 축으로 못 돌아. 그러면 어딜 축으로 돌아야 돼요? 아, 위치가 고정되어야 되는 여기를 축으로 돌아야 되는구나. 라고 답이 나오는 거죠. 아, 쟤를 축으로 11도를 돌려주면 되겠구나.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 먼저 수정을 하고 가죠. 자, 그래서 쭉 돌려가지고, 그렇죠? 돌려가지고 이면과 이면, 요 두 면이다 라는 걸 확인을 하고, 자, 여기서 이제 솔리드 에디트 하고, 자, F. 자, 여기서 뭘 써줘요? 여기서 테이퍼를 쓰면, T를 쓰면 안 됩니다. T를 쓰면은 원하는 결과가 못 나와요. 그러니까 이쪽 아마 테이퍼를 하면은 이쪽은 원하는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근데 이쪽이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회전 R을 해줘야 됩니다. 돌리는 거잖아요. 제가 얘기했지만 테이퍼와 회전은 구분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돌리는 거예요. 그렇죠? R이에요. R. 그래서 여기서 R 회전 해주고 면은 어느 면? 이면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돌려서 그 반대면하고 같이. 그렇죠? 그리고 엔터. 자, 그 다음에 이제 회전축을 잡아야겠죠. 회전축. 회전축은 어디예요? 여기라 그랬죠. 여기. 지금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여기가 유지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가 유지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 축이 회전축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래 놓고 지금 어디로 돌아야 돼요? 11도가 이쪽으로 돌아야 돼요. 저게 반시계 방향이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질 필요 없이 그냥 11 입력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반시계 방향이 되면. 그렇죠? 그러면 이게 반시계 방향이 되려면 내가 어디서 내려다봐야 돼요? 위에서 내려다봐야 돼요. 위에서 내려다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래쪽을 첫 번째로 찍고 위쪽을 두 번째로 찍어야 되는구나. 왜? 두 번째 찍은 데서 첫 번째 찍은 곳을 바라보니까. 이거예요. 회전의 그 기준은 이거예요. 두 번째 찍은 데 첫 번째 찍은 점을 바라보고 있어. 내가 그 방향으로 내가 바라보고 있어. 바라보는 방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뭐 이제 뭐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두 번째 찍은 쪽으로 해가지고 손이 이렇게 주먹을 줬을 때 감기는 방향을 뭐 이렇게 하는 이제 초등학생 마인드로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매번 이거 할축 방향 설정할 때마다 그냥 손을 꺼내 들어가지고 뭐 초등학생 숫자 세는 것처럼 찍찍찍찍찍 해서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두 번째 찍은 데서 첫 번째 찍은 거를 바라본다. 이게 머리에 박히고 계속 이걸로 판단하다 보면 나중엔 순식간에 그 방향이 나와요. 엄지손을 꺼낼 필요도 없어. 그냥 얘 꺼내려고 하는 순간에 이미 머릿속에서는 계산이 끝나. 그게 훨씬 빨라요. 엄지손을 꺼내고 뭐하고 자시고. 그럴 필요가 없다. 자, 어찌됐든 이렇게 해서 한다. 그래서 저는 아래쪽을 첫 번째로 찍고, 그쵸? 아래쪽을 첫 번째로 찍고, 위쪽을 두 번째로 찍어서 그냥 11이라고 입력을 하면 이렇게 돌아간다. 자, 그리고 이제 돌아갔으니까 ESC로 명령을 종료하면 각도가 바뀌죠. 근데 각도의 특성은 이렇게 이상하게 각도가 바뀔 수도 있다. 얘는 안 따라가죠. 안 따라가니까 얘네들은 지워버리고, 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DAN, 자, 엔터 한번 더 쳐서, 자, 정점 찍어주고, 그 다음에 각도 끝점 찍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수직하게 아무데나 한 군데 찍어주고, 쭉 빼보면, 자, 어떻게 돼요? 23도 정확하게 나오죠. 그 다음에 DAL, 자, 요 점에서 PER로 할게요. PER. 퍼펜디큘러, 이게 직교죠. 이렇게 해서 하면 54가 유지되고 있구나 라는 게 판단이 되면, 지금 요 부분에 틀린 부분은 잘 수정이 됐다. 그쵸?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해줘야 되는 건 이제 요거네. 자, 요거는 이제 일단 반지름, 요 중앙부에 반지름을 해야 되는데, 이 중앙부의 반지름이 솔직히 말하면 이게 DRA, 우리 반지름이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 중앙부, 요 중앙에 선이 그려져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딱 이렇게 찍는다. 안 찍혀요. 왜? 얘는 선이 없어요. 엣지가 전혀 없는 애예요. 원형 형태가 이제 어떻게 보면 도너츠 링이죠. 도너츠 링이 중간에 땅땅 잘려 있는 거예요. 그럼 저기에는 엣지가 단 한 개도 없기 때문에 쟤를 가지고 뭐 반지름을 측정을 한다든가 뭐 그런 거는 할 수가 없어요. 참고로 여기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요렇게 선 있고 요렇게 선 있잖아요. 자, 요거 이제 각도 기입될 거냐? 아마 안 될 거예요. 왜냐면 얘가 엣지가 아니라 원이기 때문에, 그쵸? 좀 안 나와요. 이렇게 선택을 해도 이상한 소리예요. 두 번째 각도 끝점 지점. 뭐야, 어쩌라고. 이상하게 나오죠.
안 된다고. 그럼 이제 이 상황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결국은 얘는 플랫샷을 할 수밖에 없어요. F샷을 해줘야 돼. F샷. 물론 이제 거기다 내가 선을 그려주는 방법도 있긴 한데, 그러니 그냥 플랫샷 해가지고 그냥 아무 설정 없이 그냥 딱 이렇게 놔줘요. 하나 놔주고 엔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그쵸? 자, 요거 해주고 여기서 이제 중앙까지는 솔직히 말하면 요걸 그려줘야 되는 거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DLI 해가지고 이 원의 중심에서부터 여기 중간점까지 거리를 재시면 돼요. 45. 그쵸? 45. 그럼 반지는 맞는 거예요. 맞게 갔을 거예요. 그 다음에 DAN. 여기서 여기. 이 선에서 이 선. 이렇게 해서 각도를 봐야죠. 51도. 일치하게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는 더 이상 틀린 거 없다 하고 얘는 다 선택하고 델리트 지워주시면 되겠죠. 자, 됐죠. 그럼 이제 이쪽에선 치수를 다 확인했고 틀린 건 다 수정을 해줬어요. 자, 그 다음에 정면도로 들어갈게요. 정면도. 자, 그래놓고 이제 여기서 치수 확인하려면 UCS 바꿔줘야겠죠. 자, UCS 엔터. 지금 바라보는 게 XY 평면이 돼야 되니까 V 엔터. 자, 그럼 이제 밑에 보면 좌표축이 바뀐 게 확인이 되고요. 이 상태에서 확인해야 될 게 DLI. 여기 49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DAN. 해서 이제 여기를 땅 찍고 여기를 땅 찍으면 안 될걸. 네. 왜?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돌려서 보면은 얘도 이게 엣지가 있는 게 아니죠. 원뿔이잖아요. 원뿔. 원뿔 표면이에요. 원기둥의 표면이나 원뿔의 표면이나 어쨌든 우리가 저걸 엣지로 우리가 눈에 보였을 때는 이제 그 4분이 엣지로 보인다고 하지만 실제 형상에는 엣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토캐드 3D에서 특징은 저기가 엣지로 돼 있지 않으면 실제 형상 자체가 엣지로 돼 있지 않으면 그걸 선으로 인식하지 못해요. 그래서 선으로 바꿔주는 행위가 어떻게 돼요? 2D의 우리 플랫샷이잖아요. 그래서 F 슛. 그래서 선으로 바꿔주고 저걸 2D 형태로 바꿔주고 엔터 세 번 찍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DA 선으로 바꿔주고 나서 땅 찍고 땅 찍어서 각도를 보자 했더니 각도가 다르다. 32. 32면 46이니까 14도. 14도인데 대칭이잖아요. 편측으로는 7도. 반 나누니까 7도. 7도 각이 커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각이 커져야 된다. 근데 이제 기준이 모호해요. 기준이 어디냐. 이제 우리가 선이니까 결국 이 선의 각도가 바뀌는 건데 여길 기준으로 바꿀 거냐 여길 기준으로 바꿀 거냐인데 기준이 모호하기는 한데 저는 이제 추가적으로 확인을 안 해도 저는 딱 판단이 섰어요. 여기가 기준일 거다. 이건 짐작이겠죠? 짐작일 거예요. 왜냐면 아직 어디에 치수가 고정됐는지 확인이 안 됐잖아요. 여기서는 치수가 나와 있는 게 이 두 개가 이거 두 개가 전부니까 지금 이 선에서 이쪽 치수가 고정이 돼 있는지 이쪽 치수가 고정되어 있는지는 모르는데 이쪽 치수가 고정되어 있긴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면 저기가 내가 의도한 게 아니라 원뿔이 경사랑 만나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설계적으로는 이쪽을 내가 맞춰가지고 설계하기가 저쪽 타원의 저게 이제 타원의 4분에 닿는 것도 아니거든요. 타원의 접점하고 닿는 부분인데 그 접점 부분의 위치를 내가 정치수를 만들어가지고 설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설계적인 개념으로 접근하면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확실하게 하고 싶으면 뭐냐? 그러면 이제 다른 도면에서 여기 치수 중에 어느 치수가 확정이 돼 있는지를 확인을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앞에서 봤던 평면도를 봤을 때는 똑같이 여기에서는 어떤 치수도 정의가 안 돼 있어요. 어디 치수가 확정돼 있는지 모르죠, 아직까지. 그러면은 이제 여기도 없고 치수가 여기도 없고 그러면 어디 있겠어요? 여기 있겠네. 그 치수는 여기 있어야 돼요. 없으면 이상한 거지.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뭐가 돼야 돼? 투상이 돼야지. 지금 요 부분이 투상된 게 누구냐라고 보면 이제 요번이죠, 요거. 여기 화살표 붙은 게 어느 거예요? 이거죠. 그럼 여기 치수가 얼마가 돼요? 19예요.
여기 치수가 반지름 19로 정의가 돼 있구나. 그러면 여기 치수는 고정이구나. 그렇죠? 여기를 축으로 돌아야 되는 거야. 라고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이 선 하나가 도는 게 아니야. 왜? 이 원형이니까, 원뿔 형태니까, 이제 또 형상을 보면 원뿔 형태니까 모든 원뿔에 관련된 모든 각이 다 이제 방사형으로, 우리가 이제 중심축을 기준으로 이제 퍼져나가는 걸 방사라고 하는데, 방사형으로 이제 각도가 다 돌아가야 된다. 이때 쓰는 게 뭐다? 이런 형태로 쓰는 게 바로 면 테이퍼다. 그래서 여기는 솔리드 에디트의 면의 회전이 아니라 면의 테이퍼로 가는 거죠. 자, 면의 테이퍼. 그래서 이제 솔리드 에디트 해주고, 그 다음에 F 면이 되고, 테이퍼니까 T가 되고, 어느 면? 이 원통면. 그렇죠? 요거 찍을 때 선 찍으시면 안 돼요. 요 원통면. 원통 표면에서 빈 공간을 딱 찍어주시면 되죠. 원통면. 자, 그리고 엔터.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테이퍼 페이스에서 이제 마찬가지 우리가 회전해서 했을 때처럼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찍어서 직선을 하나 그려주게 되는데, 이게 뭐냐? 인장 방향인 거예요. 인장 방향. 인장 방향은 어떤 형체에서 내가 틀을 분리해내는 방향이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각도 값을 넣을 때 인장 방향에 따라서 어떻게 되느냐? 내가 틀을 분리해지는 방향이 결정이 나면 내 방향 쪽에 있는 최적은 줄어들어야지 틀을 분리하기 쉬워지고, 방향의 반대쪽에 있는 최적은 최적이 늘어나야 이제 분리하기 쉬워진다. 각도 개념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기준이 되는 건 어디냐면 이제 여기 이제 요 원에 있는 저 원을 구성하고 있는 평면이 기준면이에요. 기준면. 그러니까 인장 방향을 결정할 때 기준면이 먼저 나와요. 왜냐면 인장 방향이라는 게 기준면에 따른 법선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 원이 그려진 면이 기준면이 되고,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점을 찍을 때는 반드시 이 원이 가지고 있는 점들 중에 한 점, 그러니까 원이 가지고 있는 평면에 있는 점들 중에 한 점을 찍어줘야 돼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다른 강사님 영상을 보면은 항상 이렇게 원뿔 형태가 나오면 이 원뿔의 중심을 찍어요. 근데 꼭 중심을 찍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개념에 대한 약간 오해인데, 물론 중심을 찍어도 돼요. 그게 이해하기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아니고, 이 원이 그려져 있는 평면에 있는 점들 중에 아무 점이나 찍으면 되는 거니까, 여기 4번을 찍든, 여기 4번을 찍든, 여기 4번을 찍든, 여기 4번을 찍든 결과는 다 똑같아요. 그리고 저 4번이 아닌 이 원 표면에 있는 아무 한 점이나 잡아도 결과는 똑같아요. 그게 꼭 중앙에 있지 않다고 해서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면 테이퍼의 회전축은 어떻게 되냐면, 제가 아까 얘기한 게 기준면이라는 게 이 원이 그려지는 면이 기준면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특정 면과 기준면이 만나는 그 엣지, 서로 만나서 발생되는 경계 모서리가 회전축이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면서, 입체관계를 잘 생각하면서 계속 생각을 해보면 나중에 이해가 될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될 때까지 면 테이프를 연습하시면 돼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이해가 될 때까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냥 쉬프트 마우스 오른쪽 해서 근처점 해가지고 이 원 표면에 있는 점들 중에 그냥 아무 점이나, 이게 어느 정도 각도에 있는 점인지 저 몰라요. 그냥 근처점으로 해서 여기를 딱 잡아줄게요. 그럼 된 거예요. 자, 어쨌든 이제 7도가 각도가 이제 벌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그려져 있는 상태가 약간 각도 이렇게 완만한 상태로 그려져 있는 거고, 7도가 이렇게 벌어져야 돼요. 여기 최적이 어떻게 돼요? 늘어나야 돼요. 이쪽 최적이 늘어나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내가 두 번째 법선을 찍어줄 건데, 법선은 수직하게 이쪽으로 두 번째 점을 찍어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수직하게 이쪽으로 여기를 당겨서 두 번째 점을 찍어줄 수 있어요. 요거 이제 달라지는 게, 만약에 내가 수직하게 두 번째 여기를 찍어서 이제 해줬다 그러면은 최적이 어디가 이제 줄어드냐면 여기 최적이 줄어야 돼요. 최적이 줄고 여기 최적이 늘어나요. 그래야지 틀을 분리하기 쉬워지는 거죠. 최적이 는다는 건 각도가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벌어지고 여기는 좁아져요. 체력이 준다는 건 좁아져요. 그래야지 각도가 둘 다 벌어진단 말이에요. 이 개념이라고.
그래야지 틀을 분리할 때 이게 경사가 완만해지니까 틀을 좀 더 빼내기 쉬워지지. 직각에서 점점 완만해지니까. 그 개념을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쪽으로 일을 했다 그러면 플러스 값을 넣었을 때 내가 원하는 반대쪽의 최적이 늘어나는 개념이 되는 거죠. 만약에 내가 이렇게 두 번째를 찍었다 그러면 여기 최적이 줄은 거예요. 틀을 내가 이쪽으로 빼는 거니까. 틀을 내가 이쪽 방향으로 빼내겠다. 얘를 잡고 이 형상을 만들고 있는 틀을. 그러면은 이쪽이 최적이 줄어가지고 얘가 이렇게 뾰족한 상태가 돼야지 틀을 분리하기 좋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건 역으로 돼 있으니까 틀이 아예 벗겨지지도 않을 거라고. 그렇죠. 그럼 어디 최적이 줄어요? 여기 최적이 줄는 게 된다. 여기 최적이 줄게 되고 반대로 이 기준에서 이쪽은 최적이 늘어야지. 이게 된다. 이 개념을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냐. 면 테이퍼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저 개념을 이해를 하고 저 원리를 이해하고 있느냐예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이해가 될 때까지. 저도 이제 면 테이퍼 처음에 접했을 때, 이걸 처음 접했을 때, 얘 회전이 왜 이상하게 되지? 그러니까 저도 면 테이퍼를 단순한 우리 회전하고 똑같은 회전 개념으로 생각을 했어요. 지금 대부분의 강사님들이나 학생들이 실수하는 거와 똑같이. 왜냐하면 그 전에 교육 자료들이 이 면 테이퍼에 대한 교육 자료들이 다 그렇게 돼 있었어. 대부분 강사들이 그냥 이거를 회전의 개념으로 설명을 했어. 면 테이퍼를. 각도가 바뀌니까 그냥 저건 회전이지? 라고 생각을 하고 설명한 거예요. 단지 방사형의 형태가 처리가 되는 회전이야. 이렇게만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틀을 분리해내는 어떤 기준면은 치수가 유지되는 면이고 기준면이 있으면 기준면에 다 있는 부분에 있는 치수들은 모두 유지가 된다. 그거고 회전축은 각도가 회전을 하긴 하는데 회전축은 기준면과 내가 선택한 형상면이 만나는 그 모서리가 바로 회전축이 된다. 이 개념이고 그리고 각도의 방향성은 얘를 틀을 이쪽 방향으로 분리를 해놨을 때 내가 선정한 인장 방향으로 분리를 해낼 때 틀이 쉽게 벗겨질 수 있는 그 방향으로 각도가 돌아간다. 그게 플러스 각도다. 마이너스를 주면 틀이 벗겨지기 어려운 방향으로 각도가 바뀐다. 이게 이제 면 테이퍼의 개념이에요. 이거를 제대로 이제 설명되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이걸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내가 면 테이퍼를 제대로 활용을 할 수 있는가, 이 개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래간만에 면 테이퍼의 개념을 이제 깊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이제 이쪽의 최적이 늘어나야 되니까 그냥 이쪽으로 당겨서 클릭을 하고, 그렇죠? 여기를 두 번째 점으로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여기서 그냥 플러스 값으로 넣어주면 되겠죠. 7 하면 저기는 기준의 반대쪽이니까 최적이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최적이 늘어났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수정을 했으니까 다시 여기 정면 쪽을 바라보고 롤 하고, 어차피 이거는 이제 변경되기 전에 플래시아트를 한 거잖아요. 그럼 이전 상태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거고, 이제 이 상태에서 뭘 해줘요? 다시 한번 F 샷 해서 작성 눌러주고 아무데나 한 군데 내려놓고 엔터 그 다음에 이제 DAN 해가지고 다시 찍고 빼내는 거죠. 그러면 얼마? 46. 그렇죠. 46. 이렇게 똑바로 됐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앞서 제가 초반에 사설로도 얘기를 했지만 단순히 이거를 어떻게 쓴다 그냥 그 쓰는 방법, 강사님이 보여주는 방법만을 그냥 순서대로 따라하고 그걸로 익히게 되면 우리가 이제 어떤 기능에 대한 개념을 오해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되게 커요. 그럼 이걸 기능에 대한 잘못된 인지를 하게 되고, 잘못된 인지를 하게 되면 내가 이제 저건 항상 저런 상황에 썼으니까 하고 똑같이 생각을 해가지고 응용을 했는데 이게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할 때는 그 기능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동작하는지 정확한 원리가 강사님들은 설명을 할 필요가 있고 학생들한테 반드시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반드시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없으면 학생들이 응용력이 안 생겨요. 근데 제가 면 테이퍼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는 강사님들의 영상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게 되게 심각한 문제.
물론 최근에는 뭐 오토캐드로 3D 하는 영상이 잘 올라오지도 않지만.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틀린 건 다 수정을 했죠. 그러면 이제 우측 면도로 가서 네. 롤 네. 해주고, 자, 이 상태에서 치수 기입을 마찬가지로 UCS 엔터, 자 V 해가지고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태가 XY 평면이 되게 이렇게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치수 확인하죠. DLI 108 그렇죠? 그 다음에 DRA 해서 저희가 108이면 얘는 54겠죠? 안 찍히죠? 이거 안 찍혀요. 안 찍힐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면 얘가 이제 경사면에 있는 원이기 때문에 타원으로 인식합니다. 저기는 저쪽에 정원이 없기 때문에 저거 이제 확인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F 샷 플래시샷을 해야 돼요. 작성. 그래서 땅 엔터 그렇죠? 그다음에 DRA 자 클릭하고 여기가 54가 나와야 돼요. 자, 54 나오는데 선생님 그러면 이건 뭐예요? 왜 54라고 기입이 안 돼 있어요? 이렇게 이제 따지시는 분들이 계시죠. 만약에 이제 저 부분에서 이제 저거를 이제 따지시는 분이 계시면 아직 제도를 모르시는 거예요. 네, 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나는 그냥 모델링 하려고 했는데 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캐드로 모델링을 한다는 얘기는 제도를 하고 있다는 얘기. 우리가 이제 어떤 도면을 읽는다는 건 제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 간혹가다 그런 분들이 계세요. 난 3D를 모델링만 하면 됐지. 제도나 그런 도면 같은 거는 내가 알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쪽을 배우시면 안 돼요. 다른 방향성으로 이제 3D를 가르치는 쪽으로 가셔야 돼요. 네. 그런 데를 찾아가야지 뭐 이쪽으로 오시면 안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런 도면을 해독하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문제로 제시되고 있는 것도 도면이잖아요. 도면을 해독하고 이런 형태로 가는 것을 했을 때는 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은 모두 본인들이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럼 이제 요 R은 뭐냐? 결국 여기 이제 요 폭이 주어졌잖아요. 자, 이 폭을 지름으로 하는, 그러니까 이 폭의 절반을 반지름으로 하는 완전한 반원이란 얘기예요. 얘는 완전한 반원입니다. 라는 의미로 R을 붙여주는 겁니다. R을 붙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이럴 수도 있잖아요. 여기에 미세하게 한 0.1mm 정도 직선 구간이 있고 거기에 필렛을 준 거야.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반원처럼, 사람이 눈으로 봤을 때는 반원처럼 보여요. 근데 실제로는 반원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잖아. 그러면은 우리가 도면적으로 표현할 때 이 표현을 굳이 써주는 거. 치수는 어차피 여기 나왔고 이 반지름은 이걸 나누기 2를 하면 반지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얘가 정확한 반원이란 근거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근거를 위해서 얘는 이 폭을 가지고 이 폭의 절반을 반지름으로 하는 정확한 반원이야 라는 그 증거 자료로서 기입을 해주는 거예요. 그걸 치수를 그냥 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쓰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제도의 규칙의 위배가 돼요. 왜냐하면 이미 얘의 절반이 반지름이라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반지름 값을 여기다가 R54라고 적어주면 있는 치수를 한 번 더 적어준 게 돼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중복 치수 기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복 치수 기입은 안 되는 거야, 기본적으로. 그래서 여기 있는 R도 그냥 R이 써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써 있어요? 가로가 붙었잖아. 왜? 얘는 참고 치수예요. 참고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해석하면 내가 참고적으로 얘기하는데 얘는 정확하게 반원이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게. 그렇게 그 얘기를 저렇게 쓰기로 도면 그리는 사람들이 약속을 한 거야. 그 약속을 모르는 사람은 이 도면이 제대로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도면은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제 맘대로 할 거예요. 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절대 도면은 맘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이런 것들은 이렇게 표현하자라고 이미 약속이 다 정해져 있는 상태야. 그러면 도면을 해독하는 사람, 다른 사람이 해독을 할 거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그리면 다른 사람이 해독을 하는데 해독하는 사람도 그 약속을 학습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내 멋대로 해버리면 그 사람은 내가 어떤 생각으로 도면을 그렸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 약속한 대로 안 했으니까. 그럼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도면을 그리는 목적 자체가 다른 사람하고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그린 건데, 그러니까 이거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난 내 멋대로 그릴 거야. 그러면 이제 한국하고 미국이야. 나는 한국어로 얘기할 거야. 미국 사람한테.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그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약속된 대로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한국 사람인데 우리가 같이 쓰기로 한 공용어가 있어. 그건 나도 배웠고 저 사람도 배웠어. 미국 사람도 배웠어. 그럼 그 공용어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미국 사람도 자기네 나라가 언어는 아니지만 우리가 약속한 언어니까 그걸 학습을 하고 있고 이해를 하는 거야. 그래서 해독이 되는 거야. 그런 거라고요. 도면이란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의 하나의 방식이고 이 언어라는 것들은 정해진 규칙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문법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룰들을 자연스럽게 알고 있는 거지. 학습을 해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언어는 그러니까 도면은 랭귀지 중에 하나예요. 그 규칙이라고. 그 규칙을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요 R54 요것도 한번 확인해 주시는 게 좋겠죠. 자,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거는 뭐예요? 29. DRA. 그래서 여기 29. 그쵸? 여기 잘 나오죠? 29. 맞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와 있는 게 13하고 19. 그쵸? 19. 요거 19. 그쵸? 요거 이제 이쪽 방향으로 기입돼 있죠? 19. 맞고. 그 다음에 13이 이제 요거죠. 네, 근데 이게 13이 아니네요. 11이네. 예, 2mm가 작네요. 반지름으로. 그쵸? 그러면 이제 어차피 이제 얘가 입체에서 봤을 때는 원 기둥은 아니죠. 원 기둥은 아니고 이제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도넛. 도넛의 일부. UNUT로 해야 되나요? 예. NUT. 아닌가? DONUT인가? 예, 도넛의 정확한 스펠을 잘 모르겠습니다. 전 영어에 약하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어쨌든 도넛츠 형태인데 이 도넛을 구성하고 있는 이 외경 그 도넛 전체 외경인 요 R45가 아니라 요 링을 구성하는 작은 원의 외경의 반지름을 이제 2를 키워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원기둥이든 어쨌든 원환이라고 하죠. 이거를 우리말로 하면 원환이든 어찌 됐든 간에 이제 얘의 직경을 키우려면 우리 뭘 해줘야 된다? 면의 옵셋 간격 띄우기를 해주면 된다. 원기둥도 이제 직경 키울 때 구멍이라든가 그런 거 직경 키울 때 뭐 해줘요? 면의 간격 띄우기, 옵셋. 그걸 해주죠. 그래서 면간격 띄우기로 이제 2mm를 더 키워주면 된다. 반지름을. 그래서 요거 이제 이렇게 돌려서 보면 이제 얘가 아니고 얘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지울게요. 지우고 이제 여기서. 자, 여기서 이제 솔리드 에디트. 그쵸? F5. 자, 이제 원환 표면, 도넛 표면, 여기를 딱 선택을 하고, 엔터. 자, 그리고 간격 띄우기는 이제 2mm가 더 커져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면 형상이 돌출되는 거죠. 옵셋 같은 경우 형상이 돌출되면 플러스 값. 그쵸? 그러니까 그냥 엔터. 네, 커졌죠? 딱 봐도 커졌어요. 그리고 다시 여기서 이 방향으로 가서, DRA 해가지고 여기를 땅 선택을 하면, 그쵸. 13 잘 찍히죠. 커졌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원하는 수정은 전부 완료됐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기본 등각, UCS가 틀어져 있어야 돼요. UCS 원래대로 돌릴게요. UCS, 엔터. 엔터 두 번 쳐서 원래대로 돌리고, 평면도에서 우측 하단 눌러서 기본 등각. 꼭 기본 등각으로 바꿀 필요는 없는데, 이렇게 돌려놓고, 그래 놓고 이제 정답 띄우고 확인하면 되겠죠. 자, 정답 띄웠고, 이제 최적 확인해야 되니까, VOLUME, 볼륨. 자, 형상 선택하고, 그 다음에 엔터. 자, 그러면 이제 613, 733, 0495. 네, 정확하게 일치하게 나오네요. 별 문제 없이. 하지만 이제 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간혹가다, 저는 값이 좀 틀린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제 그게 이제 점 해가지고 소수점 밑에 값이 틀린다라고 하면, 이제 연습하실 때는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가 어디 잘못 그린 데가 있나 확인해 보시는 게 좋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이제 시험 때는 소수점 밑에 자리가 틀리면 그냥 무시하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요 소수점 밑에 자리가 틀린 정도로는 여러분들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얘는 가감점이 없죠. 그냥 아예 그냥 맞으면 맞는 거고 틀린 거, 이 값만 제출하는 거니까 맞으면 막 틀리면 틀리는 건데, 소수점 아랫자리가 틀린 거는 그거 가지고는 안 떨궈요. 못 떨궈요. 이제 이걸 이제 비율이라고 하는데, 일정 비율
만큼 오차를 허용을 해요. 이거는 이제 CAD 버전에 따라서도 오차가 존재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차를 허용 안 하면 저 최적이라는 거를 우리가 감지할 때 그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오차 범위를 허용을 하기 때문에 어차피 저 소수점은 오차 범위 내에 항상 들어요. 소수점 밑에는. 그리고 이제 1의 자리도 오차 범위 내에 들 때가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건 이제 어차피 이제 실제 문제로 제공된 전체적에 따라서 비율이니까 약간씩 값이 달라지거든요. 허용하지는 허용 범위가 달라지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수점 실제 시험 때는 이 소수점 밑에 자리가 어차피 시험 때는 소수점 밑에 자리가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도 모르죠. 지금 우리는 이제 연습하고 있으니까 저게 저렇게 되는 거지. 어쨌든 저 소수점 밑에 자리에 너무 목숨을 걸진 마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요 위에 자리만 맞으면, 소수점 위에 자리만 맞아주면 크게 문제는 없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형상 수정하고 이제 최적 컨트롤러까지 다 마무리했고요. 다음 과정은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